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응지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귀류법으로 건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는 사실 뭐 감각적인 직관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다음 문제 보시면 A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된다. 기체 상태 나와 있고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1과 2의 혼합 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그럼 각각에서 반응 지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좋아요. 일단 실험 1은 모두 몰수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실제 반응 한번 진행해보면 하나 초기 조건에 2몰씩 있었고, 얘도 두 가지 풀이가 좀 보이는데 일단 반응물만 존재하니까 확실하게 반응지수 Q값이 0이 되면서 무조건 정반응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도 빠지고 B도 빠지고 C는 늘어나는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2-네모, 2-네모, 네모에 몰 분율 3분의 1을 써주면 다 더한 다음 분의 2-네모가 3분의 1과 같다면 네모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지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평형에서의 A, B의 몰수는 가비의 리로부터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봐. 초기 조건의 A, B의 몰수가 똑같고 개수가 같으니까 사라지는 몰수도 똑같아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이용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가 네모몰이면 B는 무조건 네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C는 독립이니까 몰라서 별 정도로 놔볼게요. 근데 몰 분율이니까 A가 그거에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순간 별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네모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얘네 세 개가 다 똔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개수 관계를 봤을 때 몇 몰씩? 1몰씩 반응을 시켜주면 두 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1몰 남고 하나 남고 1몰 생성돼서 요렇게 갖고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굳이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를 내가 구했으니까 얘로부터 K 값을 구하면 기억 보기가 해결이 되겠죠? 기억. K는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개수는 다 1이고요. 이러고 끝이 아니라 곱하기 부피까지 해줘야 되는데 2리터라고 나와 있고 몇 번 곱할 거냐라고 하면 반응물의 개수합에서 생성물의 개수합을 뺀 만큼 한 번이고요. 그 값은 계산해보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니은 2에서 반응 초기에 역반응이 우세하냐, Q값과 K값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일단 실험 2에서 같은 반응에 같은 온도니까 평형상수는 같겠지만 반응지수를 구함에 있어서 A의 몰수, B의 몰수는 숫자지만 C의 몰수가 A라고 하는 미지수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얘는 Q값이 미지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1 곱하기 1 분의 A 곱하기 2리터까지 해주면 2A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저 값은 2보다 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2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반응지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뭐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귀류법으로 건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는 사실 뭐 감각적인 직관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정반응이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발견된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경우의 수는 언제든지 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마음을 좀 넓게 먹으시고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응하는 양을 네모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모라고 하는 건 A, B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은 말 정반응 혹은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1몰 1몰 A몰이 있었는데 몇 번일지 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적어주지만 이 네모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값이 양수라면 정말로 정반응이 진행돼서 A, B가 줄어든 게 맞다는 거고 만약 네모가 음수로 나왔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치면서 역반응이 반대로 진행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어쨌든 평형에 도달하면 1-네모, 1-네모에 A 플러스 네모로 써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몰 분율 4분의 1을 쓰기 위해서 이거 다 더하고 분의 1-네모가 4분의 1이다 이러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는데 봐봐. 초기 조건의 몰수 똑같고 사라지는 몰수 똑같으면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뭐야 이거 1-네모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거든. 네모 더하기 네모에 C는 모르니까 별 분의 네모가 4분의 1이 된 것 뿐이잖아. 그러면 별이 같은 말
평형에서 C의 몰수가 나머지 2배를 커버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네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수는 A의 2배인 2-2네모와 같다고요. 여기에서 식 정리해주면 A라고 하는 건 2-3네모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직 안 건든 게 이게 평형에서의 내가 몰수를 써놓은 거니까 이 값을 이용하면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얘도 그냥 뭐 해봅시다. 1-네모인데 A 몰수, B의 몰수 똑같으니까 곱하는 순간 이거의 제곱분의 C의 몰수는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거든. 근데 A라고 하는 문자를 또 포함하고 있으면 미지수가 2개니까 2번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러면 네모에 대한 문자가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부피까지 해주고 그 값이 평형상수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 둘이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식 정리해주면 분모 파트의 네모 제곱 최고차항은 안 건들고요. 마이너스 2네모에 마이너스 2네모니까 퉁퉁 소거가 됩니다. 좌변에 플러스 1, 우변에 플러스 2니까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가 되네요. 그럼 이 네모가 뭐였냐? 반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그걸 나타낸 거거든. 근데 만약 네모 자리에 플러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반응의 사이클을 결정할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 하나가 확실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반응만 가능하다면 사라지는 양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절대 음수로 표현될 수는 없다. 그래서 모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반응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양수와 음수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게도 플러스 1이 맞다면요. 네모 자리에 1을 넣으면 한 개에서 한 개가 빠져서 0개가 되는 마치 비가역처럼 정반응이 다 가고 끝난다는 건데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모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이게 플러스 1로 바뀌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A가 늘어났다라는 건 오히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다.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쭉쭉 대입해주면 1에 하나 내면 2고요. 얘는 어떻게 돼? 이거의 2배였잖아. 그죠? 4몰이 돼야 돼요. 근데 감소하는 양 또한 네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하나 빠져서 4몰이 돼야 돼서 초기 조건에 있었던 A는 5가 된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 답 니은으로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얘는 사실 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개념이 정립되기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기초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좀 보지 못했던 반응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임의의 사이클을 결정하는데 이때 이 네모라고 하는 건 일단 마이너스 네모로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모가 양수로 나오면 똑같이 정반응이 가는 거고 음수로 나오면 독특한 상황으로 역반응이 간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정반응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음수가 나왔을 때 실제로 역반응이 진행된다. 양적 관계 마무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